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 2024 3차 운영위원회가 5.18 기념재단 기억저장소에서 있어서 왔습니다. 최경주 공동대표께서 주재하고 계십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명. 2월 20일 날은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평화음악회 공연 기획 온오프라인 회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신무팀들 총 11분이 공연기획 온오프라인 회의를 주재해서 일정을 잡았고요. 그다음 5월 9일 제2차 운영회의를 남하다 충장호텔에서 총 39명이 참여해서 출席이상으로 전차 보고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1호 안건 신임 사무처장 임명에 관한 건을 올리겠습니다. 전차 보고에서 김대표에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혹시 수정되는 부분이나 또 추가로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시는 전차 보고는 위인물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없으시죠? 네. 다음 안건 토의가 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방금 김대표님이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오늘 2일로 신임 사무처장 임명에 관한 건에 대해서 먼저 제가 배경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작년 5월부터 김영광 씨가 사무처장 맡아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만 지난 1월 달에 본인의 사령에서 사직을 했고 그걸 공석에 있다 최근에 우리 김대중 재단에도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만 김영삼 의원에게 제가 초대해서 권수철 이사장님 또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내락을 좀 받았습니다. 받고 좀 실질적으로 김영삼 의원이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전 먼저 1호 의원을 먼저 선정시켜서 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 진행을 김영삼 의원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임명에 관한 건을 상정을 해주시죠. 자, 그럼 제가 먼저 좀 사회를 건너뛰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1호 의원 신임 사무처장 임명에 관한 건입니다. 상정하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우리 김영삼 의원은 여러분들 일본에 간단히 프로필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학 다닐 때 학생도 정말 흥심이 했고 특히 남북관계, 대북관계에 정말 광주 전남에서 실무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입니다. 평양만 벌써 방문을 해서 민화협이나 또 조평구동 관계자들하고 협의하고 민간 교육단체에서 한 20몇 년 동안 아주 광범하게 업무를 봤습니다만 평양에서도 아주 인적 네트워크가 강하고 한 10만 2차인가 제가 방문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주 시민사회단체 사무국장 등 제 단체에서 많은 업무를 봤습니다. 이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에 대해서 사무처장 임명을 여러분들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십니까? 네. 김영삼 의원을 이 사무처장 임명하는 데 대해서 의뢰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인사. 자, 김영삼 의원 앞에 나오시면 김영삼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임 사무처장 맡게 된 김영삼이라고 반갑습니다. 최경주 대표님 관찰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북한하고 인적 네트워크 많이 없어졌다는 어쨌든 신임 사무처장으로서 TJ 선생님이 평소 하셨던 이야기처럼 그 선생의 문제인식과 상임 현실감을 가지고 재단을 발전해서 재단 임직원 여러분
다음 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참조해주시고요. 6월 12일 날 11시에 광주 IMC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인데 이때 좀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끝나면 한 30분 기자회견 진행하고 끝나면 그 IMC TP 신성기관에서 오찬을 할 건데요. 오찬하면서 또 같이 이런저런 말씀 나누면 좋겠고 6.15 공동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6.15 공동위원회가 북쪽도 없어지고 남쪽도 이제 마지막 활동이 이날 기자회견 같습니다. 이름도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6.15 공동위원회 공동으로 기자회견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좀 해주시면 기자들 섭외는 책임질 대표님하고 대표님들은 그 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테니까요. 많은 분이 참석해서 좀그 경전당의 시도민의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서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동 기자회견은 이걸 남체 공동 실천 조직하고 저희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명의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굉장히 잘못된 거나 아니면 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동위원회를 협의해서 수정이 오늘 아마 이 오후에는 끝나고 진행하고 언론에 대비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남북 문제가 민족의 문제고 아주 생존의 문제, 7천만 개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불행히도 정치권이나 또 독이나 낙이나 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약 한 12일간 독일을 다녔습니다. 독일 다녀고 기관 입국이 잘 안 됩니다만 독일의 국제협회 및 국제인권단체의 독일 유럽 사람들 대표도 만나보고 또 다른 또 평양하고 관계된 제 단체도 좀 다시 통화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같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염려되는 것이 없다. 이미 유럽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한반도가 이게 올 수가 있다. 미중 간의 충돌, 또 중국에서의 대만의 문제, 또 중국의 팽창을 막아내려는 미중 간의 그레이트 게임의 그 충돌 국면에서 결국은 한반도의 위기가 군사적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국제 전문가들과 또 대한민국 한반도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지금 우려스러운 의견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정치권이나 또 정부나 또 일반 서울의 어떤 단체에서 민족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나크게 문제를 국민들과 같이 인식하고 제기하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더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작년부터 이 문제는 김대중 재단 언론분들한테 또 김대중 재단을 끌고 있는 서울의 중앙 집행 일하는 분들한테 뭐니 해도 이 문제를 갖다가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집중적으로 아주 김대중 재단에서 사업들을 전개하고 또 이 내용을 국민들과 또 북한의 우리 7천만 결의에게 어떤 우리 김대중 재단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광전남 김대중 재단은 먼저 안 하니까 이건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대중 재단에서 할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건 온수정 이사장님이나 또 최영식 군수 또 우리 김정일 부총장님이나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소원이 남북의 평화적 정권과 통일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념을 실천하고 한다는 김대중 재단이 가장 그 어른께서 추진했던 남북의 평화와 화해 정책, 통일 정책 이걸 우리가 이어받들어서 이행을 하는 게 가장 기초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6월 12일 지금 국내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이 아주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남북 간의 어떤 대결 국면을 중단하고
민족간의 대화를 빨리 재개해라. 그리고 혈압 문제를 풀어나가라. 이런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배경 말씀을 올립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6.15 관찰위원회 진흥위원장 순서입니다. 6.15 공동선언 24주년 기자회견에 있었어요. 거룩하고 거룩한 광주전남 김대중 재단에서 6.15 선언 남측 위원장이신 오열 상임 대표님도 기억나지만 이게 좋은 일이고 뜻깊은 기자회견 낭독에 두 단체만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참여 단체를 좀 이렇게 골고루 시민 단체 뜻깊고 또 참여하신 단체를 참여를 시키게끔 이렇게 하고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지적 말씀에 대해서 그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했고 또 광주 심사의 제야 쪽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맨 뒷장에 보시면은 우리 김대중 재단의 고문님으로 계시고 또 자문위원님으로 계십니다만은 이 시민사회의 8, 90, 2000년대 광주전남을 이끌었던 지도자분들이 언론분들이 다 들어와 개별적으로 계십니다. 또 6.15 공동위원회에도 그분들이 계시고 따라서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나 또 광주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나 이분들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다 합의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또 일부 의견이 중복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야 그래서 김대중 재단과 6.15 공동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내부적인 좀 약간 논의도 있었고 조율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로 좀 보고 드립니다. 그 고문단이에요. 예. 그 이용리 교수님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뜻이었을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네. 언제 돌아가셨어요? 올 작년 말. 이영민 교수님요. 네. 불에 계시다가 불에 계시다가 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몰랐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 없으시면 이대로 원한대로 통과하는 걸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안건도 원한대로 승인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원 6.15 공동선언 24주년 기념 기자회견 성명 발표는 의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호 의원. 다음 3호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자회견하고 연동돼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6.15 공동선언 24주년 기념 평화음악회입니다. 6.15 공동선언도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사업이어서 이 관련된 평화음악회를 추진하고 있고 올해 1월에 김대중 탄생 그 충정한 기념음악회를 연장선상에서 또 준비하고 있고 내용과 형식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20일 날 7시 30분에 광주 예술전당 대극장에서 합니다. 좌석이 1600 정도 되는데 오늘 이제 사전 예매한 분들이 한 814명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분들이 최소한 1000명, 각자 한 20명씩은 좀 해주셔야 최소한 안정적으로 그 대극장을 채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나 스텝들은 다 확정이 돼서 공연 연습하고 있고 뭐 브릿지 영상이나 이런 부분도 다 편집 중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준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그 대극장을 채울 수 있는 인원을 조직하는 문제가 가장 큰 핵심으로 남아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 의원에 대해서 우리 김영삼 신임 3차장께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1월 11일 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1610석이 아주 가득 메우고 또 대기자가 약 400분 정도 대기하다가 거기 못 들어오신 우리 시도민들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차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6.15 남북 공동선언 평화음악회 주제는 다시 벽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좀 이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총 출연진이 115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합창단이 세계 합창단이 들어갑니다만은 국내에 유력한 이 성악인, 기악인 여러분들이 이제 출연하고 또 우리 광주 연남 출신 또 출향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십니다만은 지난 1월 11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보다도 보다 짜임새 있고 또 치밀하게 저희들이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좀 오늘 밤그래 오후에 인쇄가 좀 들어가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님 손자 며느리 이름은 최자연입니다. 그 이남 김홍업 지금 현재 김대중 중앙재단 부의사장 전 국회의원 김홍업 부의사장 며느리죠. 김대중 대통령님 그 손자 며느리니까 아들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며느리에 특별 출연해서 그 아주 공연을 하고 같이 파트너로 현대무용하는 그 무용수 무희가 이제 같이 그 무대에 섭니다만은 최자연 씨는 그래도 손자 며느리는 서울음대 피아노 전공하고 아주 국제 콩쿠르에서 1등도 하고 아주 그 음악계에서는 유력하게 실적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특별 출연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날 6월 20일 날 김대중 대통령 평화음악회는 우리 본중앙의 김대중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권노갑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고문인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10여 분 이상 대거 관계에 좀 내려오신 걸로 저한테 전달이 왔습니다. 그냥 추가로 좀 보고를 드리고요. 김영삼 우리 처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조전 차장하고 김영삼 신임 처장하고 저하고 서희 이걸 모든 걸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밤잠을 지금 못 자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잠 서너 시간 자고 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제반 준비할 게 아주 많잖아요. 또 그 시도민 한 6,700분 모셔놓고 한 채 실수가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김대중 재단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이런 아주 큰 사업이나 다른 여타한 사업에 주체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실무적으로 하고 또 모셔 나가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자연스럽게 기탄 없이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800여 분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사전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 예약을 사실 우리 조지현 차장이 업무로 보면서 조지현 혼자 개인단체 일반 장학장을 다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옆에 직원 한 분이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1월 달에 음악회 했을 때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신 분들이 예약 부도율이 약 7~8%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무료로, 이번에도 무료로 합니다만은 아마 그걸 공연 티켓을 판매를 하면은 이번에 주관하는 음악인들, 대학 교수님들 또 아주 국제 콩쿠르에서 정말 그 지도하신 뭐 이매철 교수님, 원로 교수님이죠. 우리 국내에도 유명한 건데, 그분 말씀이 최소한 입장료가 1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장료를 구매를 하고 오시면은 거의 부도율이 없습니다. 근데 무료다 보니까 가끔 무책임하게 부도를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 1600석이 지정됩니다만은 그 1600석을 정밀하게 그 분들이 오셔야 되고 또 그 자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 자리가 또 안 온 분들을 때렸을 때 자리가 허관이 비었을 때는 아주 음악하는데 분위기가 좀 산만하게 깨질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굉장히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1600석 자리를 좀 내운이라고 그때 우리 최영 의원이나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또 고생들 이현택 의원이나 고생들 많이 하셨죠. 이번에도 역시 지난 1월에 경험을 비추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우선은 관객들, 광전당 많은 분이 홍보가 좀 안 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최소한 가족들, 친지들, 주변 분들을 한 20분 정도는 동원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또 좋은 음악회에 오시면 즐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 50분 위원님들이 한 20분씩만 같이 책임지고 동원시키면 1000명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사람 억지로 인적 동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좋은 의견 계시고 김탄합 씨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예, 김정희 회장님 말씀. 인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들이 전부 다 그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거나 카톡방에 단체로 들어가 있는 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모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단체 톡방에다가 그 행사 내용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본인이 좀 불편하더라도 신청을 받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말까지 그 명단을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조직력 있고 하신 분들한테 연락해서 이 행사를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 회장 되신 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명단을 좀 이렇게 수합을 해서 나한테 보내주라. 그러면은 그 미리 좌석을 확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 톡방을 통해서 본인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그걸 수합을 해서 우리 사무처에다 갖다 주면 사무처에서 일 보는데도 좀 더 좀 순조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회장 선생님 말씀에 한번 한번 논의를 한번 붙여보시죠.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최한 200명 정도는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 정도 것이냐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 그 단체를 끌고 계시는 분들 회장한테 이렇게 하니까 한 150 정도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꼭 오실 분들만 그 아무나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꼭 오실 분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명단을 좀 해주라.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회생활을 정말 활발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000명 채우는 데는 이 숫자 가지고 5,000명 채우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걸 한번 해봤어요. 김대중 그 센터 기념제는 거기서 한 4,000명 정도 와 있을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최소한 1,000명 이상은 왔다고 봐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때는 이 표를 들고 어디를 갔었냐면은 그 파크 골프 있잖아요. 파크 골프 하신 분들이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기장을 가가지고 오실 분들만 이렇게 받아가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전달을 했는데 그때 그 상황 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나중에 오신 분들 제가 초청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맞춰갖고 오시라고 이제 해놓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다 보니까 맨 뒤에 앉으신 분들은 거의가 다 제가 그쪽으로 한번 돌았더니 전부 다 나를 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그 뒤에 앉으셨던 분들은 제가 초청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내가 좀 부지런히 한 발짝만 더 뛰어주신다면은 이 정도 1,500명 정도 이렇게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번 좀 같이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회장 선생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전년도에 5월 7일 날 우리가 김대중 컨벤션에서 발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1,200분이 거의 참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광전남 김대중재단 창립대회를 동일한 장소에서 했습니다만 무려 4,000분 정도 시도민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김종익 교장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접 한 보름 가까이를 아주 광주 전남을 막 순회하고 다니면서 홍보를 그때 이 초대장 같은 그걸 다 나눠드리고 하니까 홍보가 사실 그때 광고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 1월 10일 날 음악회 때도 김종익 위원님께서 지인들 아까 개인 카톡방 뭐 이런 접수 받아가지고 그때 아마 실질적으로 오셨던 분들이 예약자는 한 800분 됩니다만 그때 좀 털고 해서 650분 정도는 그때 아마 김종익 교장선생님 거의 혼자 그렇게 해서 관객들을 청중으로 시도를 모셨습니다. 또 우리 김태긴 우리 의원님이나 또 우리 윤태호 의원님도 그때 한 80여 분 정도를 그동안에 쭉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갖다 모셨고 그래서 아까 김종익 교장님께서 김종익 대표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저도 그렇게 막상 해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개인 고등학교 동문들 그다음에 친정 친구들 그 그룹별로 카톡방에 애플스타 있잖아요. 그거로 뭐 날리고 그러면 모르다는 내용을 첨부해서 음악회를 좀 즐기기 바란다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막 신청들이 들어와요. 이렇듯이 우리 위원님들 지금 한 50분 좀 넘습니다만은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은 1000분 정도는 같이 모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최한 걸로 정말 생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은 지난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6월 10일 대회 개최 전 일주일 전입니다. 도저히 이 관객들이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때 한 900분 정도 그러니까 초긴장이 돼서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 언론도 협조 요청을 하고 언론을 보도도 하고 프랜카드를 150장을 만들어 가지고 광주 시내 각 도처에 무당을 싹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다가 5개월짜리 떼지 마라 미안하지만 나 떼지 마라 요청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우원이 이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조차장 그때 뭐 목이 세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올해 이번에는 제 정말 간절한 생각은 프랜카드까지 걸 필요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모셔가지고 음악회를 같이 그 뜻을 같이 하고 즐기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종익 교장 선생님 말고 또 다른 어떤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기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아 우리 여성위원장님. 네, 저번 공연 때 제가 이제 티켓팅을 부탁을 했었는데요. 이게 문제는 한 분씩 오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체로 100명, 50명, 20명 이렇게 예약한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좌석수가 비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100명에 비해서 일찍 오셔서 티켓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늦게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면 그분한테 누구 대표로 오셨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되게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50명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일찍 오셔서 애매하게 와서 티켓을 미리 하시고 그거 끝까지 담당까지 하셔야 저희가 그 애매한 것에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음악회 할 때 그것 때문에 많이 혼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한 분씩 두 분씩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들이 담당했던 숫자만큼 전날까지 확인하시고 오셔서 티켓팅을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고 이러면 제 시스템에 2층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대극장은 1층이든 2층이든 오히려 2층이 더 가에 못한 1층에 가짜석에 못 앉을 바에는 차라리 2층 가운데 앉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합창단 같은 경우는 2층에 뭐 한쪽에 일부에 앉아 있다가 공연 보러 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져가고 앉기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뭐 100명 넘고 그러시면 차라리 2층 어디석을 전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미리 티켓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런 시절 박정아 우리 여성위원장 지금 현재 그 우리 김대중 광전남 김대중단에 합창단이 구성된 지 여러분들 보고 있어 다 아시고 계시죠?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뭐 한 너댓 시간 동안 합창단 연습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지금 한 25분 정도 됩니까? 김상혁 단장님. 7명입니다.
27분. 그 네. 단장은 이제 김상현 단장님하고 또 한번 여성 이복순 여성 이복순 여사님이 두 분 맡고 계시고 주인은 지금 여성연령 맡고 계신 박정아 위원이 맡고 있는데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번에 최초로 6월 그 20일 날 그 무대에 데뷔합니다. 근데 음정 박자는 틀린 일이 아마 없겠죠. 뭐다 유명한 음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막 기대가 됩니다. 박정아 의원 말씀 정말 참고하면서 현장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과 거기에 최소한 이 업무를 봐주실 분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20분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역할을 해주실 부분들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담당인 우리 조열 지부장님 그때 버스로 한 60분 모시고 오셨는가 그때는 고생하셨는데 최경식 군수님하고 올해도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도 동쪽에 도민들이 좀 많이 교통 그런다고 오셨으면 합니다. 다음 또 좋은 분 말씀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 언론 네,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그 문화 프로그램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MBC나 KBS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 거기에도 좀그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려줍니다. 프로그램만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최영식 대표님 말씀에 제가 추가 보고를 드리면 오늘 오후에 늦게 저녁에나 이 음악회 팜프렛 제작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지금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팜프렛이 이제 나오고 제가 좀 언론사에 미리 좀 한 2주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만 다음 주 10일 날 각 언론사 초청해서 좀 식사 점심을 갖다 한 걸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6월 12일 우리 기자회견, 그다음에 20일 음악회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달아주고 홍보 좀 해달라. 그 지금 예정이 좀 돼 있고요. 그 언론을 최대한 저희들 좀 작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오늘 또 보도자를 좀 김영삼 최단위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공동 대표님들한테 미리 좀 사전에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식 대표님과 좋은 말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한번 말씀. 사무관에 대해서 그 의견 들어보시고. 네, 의견 있습니다. 예, 김재정 신임 김영삼 사무처장께서 김종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홍보용 문구를 작성을 해서 여기에 오신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시고 또 소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또 익숙하신 분도 있고 덜 익숙하신 분도 있으니까 아예 그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배포해 주세요. 배포하고 모집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것으로 작성을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정 위원 말씀을 저희들 그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홍보용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정 위원님 좀 역할 좀 많이 해주세요. 여성 경제인 단체 뭐 아주 상임 고문 맡고 있으면서 여성단체 경제인들만 홍보해도 많은 분이 오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너무 많이 오실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트롤을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400분이 오가돼서 그분들한테 정말 전화를 설득하고 죄송합니다 해서 좀 정말 감정 좀 사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조전 차장이나 그때 아주 여러분들 굉장히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이번에도 1,600분 객석이 딱 제대로 차일 수 있도록 부족해도 안 되고 오버돼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거기 전에는 문화예술관 대극장 같은 경우는 오버돼도 뭐 200명, 300명 이 뒤쪽이라 서서 이제
이 관람하시고 했다고 해요. 근데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단 한 명도 서서 관람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 직원들이 항상 몇십 명이 배치돼가지고 그걸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오바돼서 오신 분들 좀 서서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용인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오셔가지고 참 허탈하게 돌아가신 것도 우리가 정말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정밀한 거 요구되고 이점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먼저 좀 이렇게 최근에도 초대권 발급을 하신가요? 초대권 오늘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권 발급을 하게 되면 오해를 하는 게 이걸 가지면 다 입장을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하게 입장할 수 있는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처장 초대권 한번 가자. 그거를 사전에 이야기 합작에 사전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초대권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초대권만 가지고 이러고 나눠줘 버리거든요. 안 되면 우리 최영 위원님이 지난 1월 11일 날 엄청 우리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그 점 참 지적을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때 초대권에 이 초대권 금액 7만 원이라고 제가 아마 명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초대권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사전 예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조그마한 글씨로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신호맨들이 그 글씨를 보지 않고 7만 원 초대권 그러니까 이 초대권을 바로 현장에 가면 좌석권으로 전환된 줄 그렇게 아시고 거기 현장에서 충돌한 분도 있고 또 전화로 충돌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초대권을 지금 오늘 가져왔습니다만은 어제 인쇄 상태가 불러서 격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대권에는 그 일체 지난번에 사비를 비춰서 다 제외를 시켰고 단지 홍보용으로만 이 초대권을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또 모르시고 초대권이라고 하니까 나이 접신 분들은 이걸 바로 좌석권도처럼 된 줄 알고 더 착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 초대권을 드릴 때 이 좌석을 빨리 전화로 예약을 하십시오. 이 초대권은 홍보용입니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이 초대권을 드리셔야 돼. 그런 오해가 최영 위원님 말씀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하시면서 거기에 써졌어요, 그게? 자석으로. 조차 한번 나눠드려요. 초대권 다 나눠드려요. 지금 나눠드려요. 써졌는가 봐. 지금 나눠드려요. 거기에다가 전화로 예약하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나눠드려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때는 여기 써졌네요.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 써졌네요. 일단 한시만 보시고요. 나갈 때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초대권은 말고 홍보의 목적이고요. 사전 예약해 주시고 현장에서 오시는 순서대로 자리 배치가 된다는 거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현장에 온 순서대로요? 예약을 먼저 하신 분들이 현장 오시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예약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자리 배치가 가능할 겁니다. 초대권 내용을 보시면요, 그 구체적으로 그런 지난 써졌네요. 사례가 있어서 좀 이번에 좀 약간 수정을 해서 했습니다. 보시면은 사전 예약을 해주시라는 내용과 그 전화번호까지 다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런 좀 참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수정할 수도 있습니까? 이거 초대권? 지금 이제 안 되거든요. 한 8,000개를 인쇄해서 예. 이걸 직접 참여할 사람은 접수를 해야지 대표가 초대권을 50명 받았다 하는 50명 중에 35명이 확정적으로 참석 체크를 해가지고 35명이라면 35명을 전화번호에다가 접수를 시켜줘야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 그러니까 주변에 그룹으로 참석하실 분들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정리해서 보내주셔야 정확한 됩니다. 숫자가 그래야 정확하게 저희가 오실 분들이 숫자가 파악이 되는 거죠. 이게 나왜 몇 명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최영식 대표님 방금 지적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 개인별로 이렇게 이름하고 함자하고 전화번호를 신청하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20분 뭐 몇십 분 이렇게 해서 단체로 주문을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김재형 외 전화번호 뭐 10명, 15명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나중에 통계를 냈었어야 돼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 단체로 10분을 하더라도 그 이름하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다 반드시 전화해야 돼요.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후차적으로 전환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시 문자도 보내고 경우에 따라 TM팀, 여성들 TM팀을 동원해서 직접 참석을 하냐 확인 여부를 여쭤보고 또 참석을 불가피해 안 한다면 저 후수리로 대처를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나마 그래도 좀 큰 실수 없이 그렇게 진행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하면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러다면 무책임하게 안 오신 분들이 많이 한 18% 계셔요. 네, 또 의견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 20분 제가 한 이상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 김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꼭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 나온 말씀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가 초청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초청하신 분들 대표가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 꼭 부탁해야 될 것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합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초청하신 분이 정리를 해가지고 사무실에다 넘겨줘야 사무실에서 2중 1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는 거는 막 2중 3중만 꼬이고 해가지고 예. 일이 엉망돼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경험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초청자를 이렇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딱 받아가지고 그런 걸 수합을 해서 그 종합해서 그 추천자 해가지고 김종익 해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에 넘기시면은 그 사무실에서 확인 전화하고 물어보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위원님도 그렇게 좀 해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지금 12시가 다 되는데요. 지금 5차는 이 근처에 아마 우리 5.18 기념대단 운석 대표님이 지시해서 아마 좋은 식사, 그 생고기 비빔밥하고 뭐 좀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식사도 아니고 조금 이따 이제 뭐 운석 우리 석임 대표님 또 최민식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고요. 이것만은 여러분 저 3호 오한 중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견디라고 해주시죠. 최소한 위원님 여러분들, 가족들, 친지분들, 주변분들 한 20분 정도는 음악회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저희 사무실에 홍보를 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그 날짜도 중요해요. 바로 당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최소한 6월 다음 주 기다려 12일이고 14일 한 15일까지 해주셔야 돼요. 15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해서 20분씩 관계 오실 분들은 추천해가지고 사진을 제기해주고 그 정도로 책임하시면 가능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추가로 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은 얼마 전에 제가 고기를 이 다녀오고 왔습니다. 다녀온 목적이 김대중 대통령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관련된 일이고 또 김대중 재단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주 전남 시정인도 5.18에 그 처장을 학살을 당하고 온순 이사장님 부지에서 맡고 계신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수많은 사람한테 당신을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환을 당했던 분들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다 못 드렸죠. 광주 시민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희상 선생이라고 세계적인 어떤 작곡가 잘 아실 겁니다. 그 윤희상 선생의 사업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제가 그것 때문에 실태도 파악할 겸 또 관계자하고 만날 겸 해서 독일에 간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윤희상 선생은 1974년도 김대중 대통령 동경 납치 사건 때
공경까지 오셔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구명운동을 벌였고 한국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인권을 국제사회 지도를 담당하고 그렇게 동경에서 활동도 하셨어요. 그리고 68년, 60년 동대리 사건에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아주 수용생활 한 2년 동안 하시다가 국제사회에 워낙 거센 압력들을 풀려놨습니다만 70년대 박정희 유신 정권 참 피눈물 났던 게 5.18 전두환 일당의 광주 학살 때 유희상 선생님 자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약 3개월 가까이 광주의 영혼아, 광주 판타지야 이런 곡을 만드셔가지고 독일을 포함해서 전 유럽 대륙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한테 공연했습니다. 그때 유럽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광주의 아픔을 알았고 또 그것을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이 알고 평양에 초청을 해서 유희상 대음악회를 추천해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평양에는 유희상 음악 기념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5.18 광주 전두환 일당이 학살을 하고 뭐 배우자도 말도 안 되는 김대중 대통령 내란으로 해서 그 죄를 수해서 사형선고 구형은 집행 이제 바로 직전에 풀려난 거 아닙니까? 미국 가신 거 아닙니까? 방문 가신 게. 그때 유희상 선생이 또 정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 구명운동은 제일 앞장섰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그때는 빨갱이로 보고 공산주의다 이렇게 몰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거리감을 두는 정부가 우리가 알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내가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것도 없었어. 해보려고. 그럼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들이라도 그런 유희상 선생을 비롯해서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와 고마움의 어떤 말씀이 전달이 되고 또 그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건 유희상 선생. 따라서 그것 때문에 제가 독일을 가서 베를린 가서 유희상 선생 얘가 있는 집에서 운영되고 또 유희상 국제회장 반트 보트나 슈페르 회장하고 한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앞으로 향후 해야 될 일까지 좀 있습니다만 올선사에 계십니다만 광주에서 우리가 대규모로 그 광주에 관련된 5.18에 관련된 광주 판타지야, 광주 영화가 이걸 한번 연구를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죠. 이것도 앞으로 우리 언제나 김대중 재단에서 추진해야 될 거고 또 국제협회 유희상협회 회장을 그 시점 되면은 저희가 정중히 초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전달해 했습니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 즈음해서 그런 김대중 대통령 구명운동과 관련됐던 여러 분 가운데 유희상 선생의 사업까지도 같이 우리 김대중과 더불어서 병행에 대처는 한국에 기초공부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동대표님 보고도 드리고 있고 또 이 점을 다시 이제 고쳐야 되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면서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 네, 기타 거는 예, 박사님. 네, 아까 제가 좀 시간이 저기 있었거든요. 6.15 남북 공동선언 기자회견문 우리 입장의 상황을 보면 정부와 제5당은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미 중에 소위 2+2 이상을 즉각 추진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우리 역사를 보면 사실 우리 군정에서 분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한미적 우리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우리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당사자인 우리 자주평화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3자 4자 회담보다는 1대1 정부의 회담을 먼저 즉각적으로 촉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상황에 정부는 남북 경제 및 인도적 지원에 민간단체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우리의 입장이요? 네네, 그 상황이 부분은 유로 공정위하고 좀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접촉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한번 해봐요. 상황. 이 상황이 남북 미 위중 2+2 회담보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주국간에 외세 회담을 먼저 하는 거는 즉각 하는 거는 우리가 맞지 않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1항에 지금 남북대를 즉각 재개하라고 그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제 전국 우리나라 남북까지도 적대적으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일단 당사자 자주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자회담 이 T+1 회담에 대해서는 박사님인데 이것은 1항에 적당히 즉각 중단하고 남북대 등산을 우리 무조건 대화를 이해하는 점이다 그가 있고요. 가장 그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3항은 뭐냐면 한반도가 여러분들 분단되기 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게 우리가 약속 이 식민지를 저것들이 강제로 분단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남북의 관계나 통일이나 평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지금 현재 그레이트 북인 지금 현재 중국, 미국,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 일본 이 친구들이 협력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2+1은 지금 실질적인 한반도에 지렛대 작동을 하고 있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또 미국하고 남한하고 펴놓고 대화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전개지. 남북 미중 사자회담을 해야 되는 그렇죠, 사자회담.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상황. 네, 아니 필요는 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현재 우리나라 그러니까 1대1 대화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여기까지 지금 올해 이거를 하는 건 좀 맞지 않나? 그건 제 1항에 가서 남북 대화를 재개해라.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문제는 우리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좀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국제사회 흐르고 국내에 흐르기 때문에 네, 마무리하고요. 원래 오신 분들을 처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일단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 공동 대표님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책임 대표님 말씀하셨으니까 놔두시고 원수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최영식 대표님 참여해 주셨고요. 김재영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지혜추진위원장 참여해 드리겠습니다. 이충재 주임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정윤희 의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인자 제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옥구호 제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병진 제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 분과운영위원들 참여해 드리겠습니다. 직책은 뒤에 조직표가 있으니까요. 보시고 그냥 성명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정환 여성위원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현태 청년위원장 참여해 주셨고요. 이정환 청년위원장님 오셨다 가셨네요. 이정환. 네, 그 다음에 최영 김석엽 위원장님 참여해 주셨고요. 최규영 수상위원장님. 김웅 위원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세현 위원장님 참여해 주셨고요. 정유정 위원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정태 위원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광호 운영위원장님 그다음에 김태균 위원님 참여해 주셨고요. 김대원 위원님, 김대원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함께 계십니다. 김민환 위원님, 함께 계십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인사드렸어요. 임태호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임재정 위원님, 임준호 위원님, 오경택 위원님, 이승직 위원님, 정순영, 김정호 위원님, 강성국 위원님, 정창현 전임, 공군의 오명섭 위원장님,
혹시 빠진 분 계신가요? 아, 성함이 조남입니다. 오신 분들 다 소개 저는 직접 소개하라고 빼니까 죄송합니다. 또 혹시 빠진 분 계시면. 네, 이상으로 제3차 운영위를 마치고요. 지금 현재 구두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암 법인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화 작업이 끝나면 이 조직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또 대표님들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정치인 장소는 20번입니다. 저장사로 하고 있는데요. 신호 좀 걸면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대표님 지역에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원순정 상임 수석 대표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원순정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김대중 재단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잘했던 게 햇볕 정책입니다. 근데 햇볕 정책을 그 이후 정권들이 전부 말살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햇볕 정책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그 김대중 대통령을 이어서 생각해서 우리가 햇볕 정책을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한반도에 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점 우리가 김대중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김대중 선생의 햇빛 정책을 좀 더 널리 전파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는 단체가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식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실 건데 오늘 또 회의에 함께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안건 2안 안건하고 2호 안건, 그 다음에 3호 안건은 특히 2호 안건은 굉장히 기자회견, 남북관계 상황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함께 다들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평화 음악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방금 최영식 대표님께서 지정하신 6월 12일 날 금강강 광주 YMCA 모집날입니다. 그때 광주 시민사회 제야 원로분들을 다 오신 걸 출석을 왔습니다만 얼마 없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위원회하고 우리가 공동위원회도 그렇게 많이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어제 그 중앙에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님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만 한 15분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공무원 위원님들 다 초청을 하고 또 많이 건강히 많이 오셔서 연락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때 이제 올해 12일 날 그때 여러분 그때 자리에 오셔가지고 같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 신선시장 위해서 영상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심사에 제야 언론도 이용하고 또 교육 공유 같이 그렇게 되면 10일날 여러분들 11시입니다. 다 오실 수 있죠? 시간 좀 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영 대표님 말씀. 네, 반갑습니다. 지금 남북 문제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시기에 광주 경남 김대중 재단에서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게 돼서 참으로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이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 행사 우대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심포지움도 좀 가져보고 마라톤 대회를 해본다든가 쭉 이런 그 정신을 기리는 행사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경남 김대중 재단 4년도 행사 운영위원회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단 행정부 보면요.
이게 저 초등학교 왕과야 운동 많이 가져왔거든요. 많이 좀 가져가시면